예, 대한사랑 초대석 시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한반도라는 말을 모든 분야에서 자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반도라는 말을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쓰기 시작한 것은 100여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유구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중심 무대는 이 한반도를 포함한 사실은 만주 지역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최근에 그 북만주 일대를 중심으로 해서 만주 지역과 그리고 중국의 주요 지역을 답사하신 답사 기행문을 쓰신 분을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행정자치부 장관을 역임하셨던 지금 현재 경기연구원 이사장으로 계신 허성관 전 장관님을 모셨습니다. 장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해주셔서 고맙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초대에 응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요즘 어떤 근황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글쎄요. 저보고 조금 전에 장관이라고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예. 물론 전 장관이지만은 제가 공직 생활을 한 거는, 정부에 들어서 일한 거는 겨우 딱 2년인데 예. 사람들이 늘상 장관으로 불러주셔서 좀 민지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선생이지요. 예. 예. 선생을 제일 오래 했는데 선생으로 불러주면 제일 좋은데 그냥 불러주시니까. 제가 앞에서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오늘은 장관님보다도 역사 기행문을 쓰신 작가님으로 모셨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테이블에 놓인 이 북행이라는 책, 이 책을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어떻게 해서 쓰시게 됐는지 그 말씀을 좀 먼저 서두에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글 쓰는 것도 그동안 좀 논문만 주로 써왔는데 이 책을 썼는데 사실은 이 2013년부터 그 중국의 역사 유적들을 쭉 답사를 하게 됐어요. 우연한 기회에. 예. 이제 처음에 참가할 때야 물론 그냥 재미로 참가를 했죠. 근데 처음에 가서 보니까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예. 그 답사 지역이 북경에서 내려가지고 산사성 대동으로 가는데 그 길이 있잖아요. 이 북쪽은 음산산맥이고 남쪽은 천산산맥 자락인데 그 사이가 회랑이에요. 예. 회랑인데 이제 넓은 곳은 수십 킬로도 되고 좁은 곳은 몇 킬로밖에 안 되고 이런 건데 그 사이로 이제 상거나라는 강이 흐르고 그래서 쭉 끝에 가면은 이제 산사성 제일 북쪽 큰 도시 대동이고 예. 그 대동에서 시작해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태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산사성 중간으로 태행산맥이 지나갑니다. 예. 그리고 또 분하라는 강이 지나가고요. 그 북쪽으로 이제 황하가 흘러가고 이렇게 만곡을 이루면서 내려가는데 그 태행산맥을 쭉 따라 내려가 가지고 끝에 가면 이제 황하가 나오죠. 예. 황하를 건너면은 바로 이제 소위 은나라 수도였던 은허가 나옵니다. 또 그 옆에 옛날에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 있잖아요. 예. 조조가 도읍했던 업성이 나오고 그래서 그쪽 답사를 했는데 그 답사를 하면서 깜짝 놀란 거 있잖아요. 제가 그냥 재미로 구경을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지역이 바로 뭔 거라면은 우리 고구려 모본왕 4대 모본왕 때 그 책에 보면 삼국사기도 나오고 중국 후한서에서 나오는데 고구려가 군대를 발전시켜서 거기에서 어양, 우북평, 상곡, 예. 태원을 공격했다고 나와요. 아니 그럼 고구려 수도가 지금 압록강 건너 집안인데 거기서 거리가 직선거리로만 해도 거의 2,000km란 말입니다. 예. 도대체 어떻게 공격할 수 있었느냐. 놀랄 만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과연 이 공격이 가능했겠느냐. 물론 우리 국사학계에서는 그거 안 믿어요. 안 믿는데 이제 거기서 의문을 가지고 이게 역사 답사라는 게 재미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뒤로 쭉 이제 답사를 댕겼는데 저는 첫 답사부터 감동이었는데 같이 간 사람들이 이거 기행문들을 쓸 줄 알았어요. 젊은 사람들이. 예. 그 감동이 있으니까 감동을 나타내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쓰더라고요. 아무도 안 써요. 그래서 이제 몇 번 왔다가 쭉 가보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0년까지 해서 대략 한 10몇 차례를 갔다 왔어요. 예. 아무도 안 쓰길래 이제 중간중간에 내가 조금씩 기록을 해놨다가
와서 인터넷에 올렸더니 사람들이 재밌대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모아서 쓴 것이 이제 이번 기획문인데 이제 이 책 내용 자체가 그 10번 넘게 갔다 온 것 중에서 이제 2014년에 갔다 온 거, 2015년, 16년, 24년 4해 갔다 온 거, 막 8박 9일 또는 9박 10일 갔다 온 건데 그것만 실었는데 이 4군데 답사했던 그 4지역 답사했던 것이 우리 역사하고 제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썼는데 처음에는 뭐 책을 쓸 목적이 아니었는데 가다 보니 이제 감동도 있고 또 야, 이거 뭔가 좀 알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역사적 사실하고도 부합되는 것도 뭐 사명감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은 또 다니다 보면은 되게 힘든 것도 많이 있어요. 또 찾기도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같은 것을 이렇게 써놓으면은 그 다음에 가는 사람들이 좀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지침서가 될 수도 있죠.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걸 쓰면서 혼자 마음속으로는 훗날에 내 손자들이 이거 갈 때 할아버지가 쓴 이 책을 들고 가면은 또 좀 도움도 되겠다. 이제 이런 바람도 있고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썼는데 글을 쓰다가 보니까 그 이제 감동을 먹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은 가다 보면은 다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감정들이 우러나는 곳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곳에 가면은 정말 분한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어떤 곳에 가면은 아주 부끄러운 생각도 드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아주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드는 곳도 있고 또 그냥 어떤 곳은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그야말로 자랑스럽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고 싶고 이런 지역도 있고 정말 가슴 아픈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은 가보면은 야, 우리 그 동포들이 이렇게 끈질기고 우리 민족이 이렇게 생존력이 강하구나 이런 걸 느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그 감정들을 느끼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안 가봤으면 모르죠. 그래서 이제 결국 쓰게 됐는데 뭐 인터넷에 올렸더니 조금 반응도 괜찮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주로. 그랬더니 그걸 또 여기저기 퍼나르기도 하고 그래서 출판사에서 책을 냅시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쭉 읽어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첫 답사였던 2013년 4년인가 그쪽 이제 하북성 또 산서성 중심으로 해서 답사를 가시면서 그 태행산맥이라고 읽기도 하고 또 원래는 이제 또 중국 발음으로는 태항산맥이라고 읽어야 된다는 분들도 계신데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다니시면서 우리 고구려 역사와의 깊은 연관성 또 호기심 뭐 이런 게 발동을 하시면서 많은 어떤 가슴에 남으신 게 있으신 것 같고 또 그걸 이제 발단으로 해서 이 책을 쓰시게까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장관님께서는 원래는 회계학을 전공하시고 경영학 쪽에서 이제 가르치기도 하시고 하셨잖아요. 근데 역사에 대한 관심은 언제부터 이렇게 가지셨어요? 제가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데요. 자주 받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은 뭐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억이 없지.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역사에 상당히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관심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이 북방 또는 중국 또는 실크로드 이쪽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아마도 고등학교 선생님 그 지리 선생님 교육 덕분이 아니었는가 영향을 이리 생각을 합니다. 그 역사에 관심을 가지다가 그러면 내가 역사학과에 가서 무슨 동양사라든가 뭐 이쪽을 좀 전공을 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집에서 엄청나게 반대를 하잖아요. 역사학과 하면은 취직이 안 돼가지고 못 먹고 산다고. 인문학에 대한 그런 오해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럼 잘 먹고 살려면 어디 가야 되느냐? 상과대학을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을 상학과 지금 경영학과죠. 경영학과를 나와서 이제 역사에 관심이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자연스럽게 그 역사에 관심을 커가지고 관계 된 거는 사실은 대학 졸업하고는 뭐 역사에 거의 관심을 가질 일이 없었어요. 제가 70년에 대학을 졸업하고 은행에 들어갔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했으니까 역사에 관심을 가질 기회도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보니까 한참 지나가서 보니까 이게 공무원 시험에 이 국사 과목이 필수 과목이 아니고 선택 과목이 돼가지고 있어요. 이게 의미심장한 그런 그 사실인데
어느 나라든지 교육을 하는 데는 역사가 필수 과목이고 제일 먼저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 필수 과목이 안 되고 선택 과목이 됐느냐고 좀 의심을 좀 갖게 돼가지고 예. 또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한 번은 제가 정부에서 일하고 있을 때인데 그 고등학교 역사책을 봤는데 고려 북방 그 국경이 지금 신의주부터 원산선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소위 말하는 천리장성이라고 하는. 거기 장성 없어요. 예. 그 이상하잖아요. 예. 아니다. 고려 때는 보면은 훨씬 더 국경이 북쪽에 있었는데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됐노? 왜 책에서 이렇게 그려놨노? 예.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아는 상식하고는 또 달랐어요. 예. 그건 제가 좀 이상하다 하고 그거 좀 문제가 있네 하고 보기 시작한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동북아 역사재단 때문입니다. 예. 중국이 동북공정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나라가 좀 발칵 뒤집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2003년 아마 5월이나 6월쯤 됐던 것 같은데 장관 재직 시절이시잖아요. 양수함 장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총리 주재하에 청와대, 국회, 그다음에 내각 이래갖고 국정현안 조정회의를 했어요. 예.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제 그걸 논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아니 왜 중국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동북공정이 뭐라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중국이 들어줄 일도 없고 그렇죠. 그런다고 전쟁을 할 수도 없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저는 학교 선생 출신이니까 제가 아는 하나 냈죠. 이럴 때는 우리가 이 중국 동북공정에서 하는 분야하고 우리 고대사를 연구를 열심히 해서 예. 이것이 허구다 하는 것을 밝혀서 연구 보고서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것을 우리말로 중국말로 영어로 저명한 국제학술지에 내고 이래서 그 논리를 깨는 수밖에 없다.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돈을 좀 들이더라도 정부에서 연구기관을 하나 만들자. 그래 만든 것이 고구려재단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고구려재단이라고 이름을 특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나중에 딱 보니까 고구려재단으로 됐어요. 예. 저는 이제 소관부처 업무가 아니니까 그 제 아이디가 채택이 됐다고 봐야 되죠. 소관부처가 아니니까 그냥 있었는데 고구려재단이 됐더라고.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고구려재단 그러면은 고구려 역사부터 하겠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러면 이제 예. 고조선을 잊어버리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그룹도 얼마 안 되지 않았죠.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동북아 역사재단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홈페이지에 들어갔더니 이게 동북공정에 대항하라고 만들어놨던 기관이 완전히 동북공정 기획부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옹호를 하고. 그냥 뭐 중국말로 이야기하면은 동북공정 영도소조처럼 바뀌어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신문에 칼럼도 썼지만은 이 내용으로 그때 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역사학자들을 시켜서 이제 원장을 하고 뭐 이렇게 됐을 건데 이사장을 하고 그랬을 건데 이 사람들이 식민사학을 하는 사람들이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간부가 돼갖고 원장이 되고 이래갖고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식민사학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대통령이 식민사학자들한테 사기를 당해버린 거예요. 예. 사기를. 그래서 이제 역사에 관심을 좀 아주 깊게 가지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역사가 오래됐네요. 지금. 네, 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근래에는 또 원래 이제 전공하신 회계학 관련해 가지고 고려시대 이제 복식부기에 관련 논문도 쓰시고. 네, 많이 써요. 여러 편 많이 썼어요. 예. 그래서 원래 이제 하시던 일하고는 뭐 이렇게 깊게 관계된 건 아니었지만 정말 우리 역사 문화를 찾는 데 있어서 여러 분야에서 관심과 행동을 보이지 않게 많이 해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논문 쓰고 그거는 제가 전공 분야인 회계학 분야에서 예. 역사를 하는 거니까 예. 아주 관계가 깊죠. 전공 분야하고 또 역사하고도 물론 관계가 있지만. 예. 보면 이제 이 북행이라는 책, 예. 책 뒤에 보면 이런 말씀을 쓰셨어요. 16세기에는 열하일기, 21세기에는 북행기 이런 말씀을 쓰셨는데, 예, 이 북행이라는 그 책에서 이제 앞에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지난 2013년부터 10년 동안 꾸준히 중국을 답사해 오시는 가운데
우리 역사 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역,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책을 4부로 엮으셨잖아요. 예. 예. 이 책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큰 틀에 대해서 좀 정리 말씀을 우선 앞에서 좀 해주시죠. 어떤 내용들을 중심으로 많이 실으셨는지. 이게 뭐 큰 틀이라는 것은 특별히 말씀드리기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이 원래 기획문이니까 기획을 해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행한 지역을 그냥 이거는 우리 역사하고 관심이 있네. 각각 그 관계가 밀접하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써서 이제 책으로 만들었는데 사실은 이 다른 지역까지 다 포함시키면 분량이 엄청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부 분야만 4년치만 이렇게 실었는데 제일 먼저 실려 있는 호른페이 초원 같은 경우에는 장춘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길림성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가가지고 그 호른페이 초원을 보고 이제 흑룡강성 쪽으로 해서 돌아온 그 여행기고요. 두 번째 2025년에 이제 산동성, 화북성 이래 간 거는 우리가 이제 그 청도에서 내려가지고 예. 그 산동성 북부 지역에 있는 우리 역사하고 관련된 유적을 보고 그 정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북경 가가지고 북경에서 이제 그 서북 쪽, 동북 쪽으로 가서 적봉을 간 거죠. 예. 적봉에서도 시작돼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적봉 주변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다시 능원 조양으로 해서 이제 조양에서 다시 이제 그 대련 쪽으로 내려오면서 이제 화북성 쪽 그 전에 2015년에 갔던 거는 연길에서 내려가지고 두만강 북쪽 그다음에 압록강 북쪽 그래갖고 이제 대련으로 해서 이제 들어 신의주까지 해서 거기서 다시 대련까지 갔다 온 그 얘기하는 이제 간도 지역 중심이었네요. 예, 간도 지역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후에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지를 못하고 중간에 한번 갔다 오긴 했지만은 작년 5월 달에는 그동안 못 가본데 저희 흑룡강성 동남부 지역 소위 그 삼강평원이라는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할빈에서 내려가지고 그 옆에 아성 거기서 어란, 쌍합산시, 요하현 그다음에 밀산 그 흥계호 또 흥계호에서 목단강시 거기에서 이제 상경용천부 예. 영안 그래서 다시 이제 연길로 들어와 갖고 연길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온 이제 그 기록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호륜베이 초원 같은 경우에는 아삭한 우리 옛날 이야기를 주로 많이 보게 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은 북방민족들 발원지니까 예. 시원이 되는 곳이니까 그 관련된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지역이고 그다음에 동간도 서간도 두만강 압록강 넘어는 거기는 이제 우리 옛 그 고구려 유적지 발해 유적지 플러스 우리 근현대사에서 대일항쟁기에 예. 독립군의 유적지 그냥 피 흘린 전쟁 현장 가슴 아픈 곳 이런 것만 보고 예. 열받고 온 지역이고요. 이제 산동성 하북성 그쪽으로 해서 내문고 자치구 그쪽으로 둘러서 조양 이쪽으로 내려온 거는 그야말로 이제 북방민족이 호령하던 지역 그리고 소위 우리 그 신시 배달국식이 예. 그 문화라고 할 수 있는 홍산문화유적지 예. 이제 그걸 보고 온 지역이고 이제 상강평원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가슴 아픈 지역이지요. 이제 발해 유적지가 주로 위주고 또 대일항쟁기에 그 우리 민족들 고난의 현장이지요. 예. 예, 그래서 그걸 주로 보고 온 그런 내용으로 이 책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 좀 오늘 이야기에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예, 좀 답사 기행을 함께 좀 가면서 주요한 내용들을 조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예. 먼저 책 일부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 앞에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만주 지역 예. 이 부분을 좀 얘기를 할 텐데 저희들이 지도를 좀 잠깐 준비를 했거든요. 예, 자, 오늘 먼저 얘기 나눌 부분이 지금 그 길림성의 성도라고 할 수 있는 장춘에서 시작을 해서 네. 말 그대로 이제 서북 이 북만주 지역을 이제 쭉 답사하는 여정을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예, 기억이 생생하시죠? 이 지도를 보시니까. 예, 뭐, 예. 예. 근데 이 거리가 예. 무지무지하게 먼 거리입니다. 그렇겠죠. 예, 예. 저도 이제 저기서 다 가보지는 못했고 예. 일부만 좀 다녀본 기억이 있는데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장춘에서 내리셔가지고 이제 흔히 얘기하는 송눈평원을 좀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듯이 예. 고대 역사 문화라는 것은 다 강을 끼고 예.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는데 네. 우리의 이제 고대 역사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이 송눈평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이게 송눈평원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 이야기를 좀 풀어주십시오. 이게 송눈평원이라는 거는 예. 송화강의 송자에서 예. 하나 따고 눈강의 눈자에서 하나 따가지고 송눈평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예. 그 만주에서 이 동북에서 평원이 크게 세 개가 있는데 어찌 보면 네 개가 있죠. 그 농사를 짓는 지역으로는 세 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저기 송은 위에 장춘, 하얼빈 요 이쪽 북쪽이 전부 송눈평원인데 그게 이제 송눈평원이고 예.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강평원은 이 흑룡강서 남쪽 지역 동남부 예. 동남부 쪽. 예. 그다음에 이 서쪽으로는 소위 요동평원입니다. 예. 그 세 개 평원이 있는데 그 상강평원은 거의 남한만 해요. 예. 남한만 하고 송눈평원은 거의 남북한 합한 것만 합니다. 예. 한반도 면적. 한반도 면적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그 위에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호른베이 초원은 그 뭐 면적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예. 어마어마하고 이제 이런 지역에서 굉장히 광대한 지역이다. 그리고 이제 특히 송눈평원하고 상강평원은 그야말로 대평원이고 농사 지역이고 예. 호른베이 초원은 주로 이제 그 목축 하는 지역, 유목하는 지역이고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방금 한 그 송눈평원 같은 경우는 대략 우리 역사로 치면은 부여, 예. 고구려 그쪽 지역이죠. 고대사의 중심지. 고대사의 중심 지역이고 또 고조선 지역이고 예.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호른베이 초원 같은 경우 더 오야가 지금 송눈평원 이야기라고 했는데 송눈평원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면 있잖아요. 이 송화강이 백두산에서 발원을 해갖고 이래 북쪽으로 흐르다가 예. 나중에 그 눈강하고 만나가지고 다시 이제 동쪽으로 흘러갖고 흑룡강으로 들어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송화하고 눈강하고 합쳐지는 그쪽 지역, 그게 이제 송눈평원의 중심 지역인데 그 강폭이 어느 정도 넘냐 그러면은 끝이 안 보일 정도입니다. 대강 뭐 한강 정도 넓이가 4개, 5개 있다고 그럴까요? 예. 그 어마어마한 지역입니다. 예. 근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하나 딱 느낄 수 있는 것은 역사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구려 발해 유적지인데 내가 거기 벌써 하나 딱 느낀 거는 그 우리 그 고대사에서 그 유하 아씨, 버들골 아씨죠. 유하 부인 예. 그 아버지가 하백. 수신인 하백이잖아요. 예. 왜 수신을 그렇게 높게 그 추앙을 했는가? 예. 워낙 높다 보니까 강을 건너야 되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뭔가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수신이 중요한 존재로 등장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그 가슴에 와닿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 송눈평원이라는 지역이. 근데 그 송눈평원은 보면은 낮은 지역은 전부 논이에요. 예. 그리고 조금 높아가지고 물을 대기가 어려운 지역은 옥수수밭. 그리고 조금 가면 또 콩밭. 그러니까 옥수수밭하고 콩밭이 계속 이제 교대로 이렇게 그 연속이 되는 그런 땅인데 따지고 보면 이제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그 놀던 지역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지역을 착 보면은 참 아깝다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가다 보면 이제 장춘이나 송원이나 저기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장춘에 그 가면은 저기 장춘이 일제 강점기에는 신경입니다. 예. 만주국 수도예요. 예. 거기 가면은 소위 그 생체 실험하던 731 부대가 있어요. 예. 거기도 가봤는데 참 비참한 지역이지요. 있고 그다음 거기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송눈인 그 송원시가 있는데 그 송원시는 그 들어가면 있잖아요. 오히려 조금 올라가면 또 백성이 있어요. 예. 백성시가 있는데 송원 백성 그쪽 지역을 조금 가면은 이거는 약오르는 지역이 하나 있어요. 예. 어떤 지역이 있나라면은 거기에 유전이 있어요. 유전이 있는데 차를 타고 거의 1시간을 가도 계속 원유 뽑아내는 기계가 돌아가고 있어요. 그 자원이 셀 수 없는 풍부한. 원유 뽑아내는 기계가. 예. 그리고 그 평원이니까 거기는 또 풍력 발전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아고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표면에는 전부 옥수수밭이에요. 그 얼마나 좋은 땅입니까? 그렇죠. 비옥한 땅에서 옥수수 콩이 무더기로 생산되고 예. 땅 속에는 원유가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묻혀 있고
뭐 그런 지역이 이제 송눈평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게 거기서 이제 올라가 가지고 거의 경사를 못 느끼는데 호른페이 초원에 싹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울란호토라는 곳이 있어요. 예. 예. 울란호토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호른페이 초원인데 그 호른페이 초원에도 가보면은 뭐 나중에 다시 이야기를 더 하실 것 같은데 할 말이 참 많죠. 예. 지금 이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송눈평원이라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송화강과 눈강의 그 앞글자를 따서 이제 송눈평원이라는 명칭이 붙여진 거고 이제 눈강이라는 것은 송화강은 이제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들어봤을 텐데 눈강은 조금 익숙치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네. 눈강은 사실 이제 길림성과 흑룡강성의 경계를 이렇게 흐르는 예. 그 강이 이제 눈강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송눈평원이라는 것은 거기를 얘기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방금 말씀했던 대로 이제 송눈평원 지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대가 낮은 곳은 이제 벼농사를 많이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지대가 좀 높으면 이제 옥수수라든지 콩을 많이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지역에 벼농사를 일군 것도 우리 선조들이 조선 후기부터 거기에 들어가서 벼농사를 일구고 대일항쟁기 때도 큰 농장들을 세워가지고 뭐 그렇게 일궜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일단 알려져 있기로는 예. 만주에서 벼농사를 개척한 것은 광해군 때 예. 그 명나라하고 후금 나중에 청나라가 되지요. 전쟁을 할 때 조선에 대해서 명나라가 지원군을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강홍립 장군 부대가 한 2만 명 정도 갔다고 그러죠. 15,000명인가? 그래 갔는데 가서 이제 결국은 명나라 지원군으로 참여를 했지만은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후금에 항복을 해버리잖아요. 예. 광해군의 외교 정책의 영향일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 항복했던 사람들 중에 돌아오지 않고 남았던 사람들이 만주에서 벼농사를 개척한 것이 시작이라고 그럽니다. 예. 시작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때도. 만주에서 계속해서 벼농사를 시작한 거는 그 얼마 후에 이제 병자호란이 있어가지고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소현세자가 인질로 가잖아요. 예. 이제 갈 때 세자빈 강씨도 같이 가는데 조선에서 인질을 이렇게 보내면서 뭐 비용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아마 후금 청나라에서 비용을 충분히 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살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갖고 이제 세자빈 강씨가 농사를 시작을 해요. 땅을 빌려가지고 청나라 조정으로부터. 예. 그리고 거기서 또 본격적으로 벼농사를 하기 시작했던 거는 기록에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만주에서 벼농사를 개척한 것은 대일항쟁기에 우리 동포들입니다. 살기 어려워가지고 그쪽으로 간 사람들 또는 독립지사들 이 사람들이 가서 가는 곳마다 대대적으로 벼농사를 개척을 해서 시작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지만은 석주 이상용 선생 손부 허은 여사가 쓴 그 책 제목이 지금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 하는 게 있습니다. 그 허은 여사가 이제 그 어린 여자의 몸으로 살림을 하면서 논을 일구어서 논농사하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이면은 읽을 수 없는 그 책 구절이 나옵니다. 그 지원창이라는 데서 논을 개간하는데 엄청나게 큰 그 풀뿌리를 뽑아내고 개간을 해서 농사를 짓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지원창 같은 경우에는 일송 김동삼 선생 만주벌 호랑이라는 이제 소위 항일투사지요. 예. 이분이 하동농장이라는 걸 거기서 개척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꼭 그분이 개척하지 않더라도 의성김 씨들 일문들이 거기서도 참여한 게 나옵니다. 주로 관리를 하고 그런 분이 나오는데 그 논이 백리에 걸쳤다는 이야기가 있죠. 백리에 걸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논농사를 개척을 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나중에 이야기할 상강평원 같은 경우에도 1920년대에 우리 조선에서 건너갔던 동포들이 개척을 해서 오늘날 상강평원 가보면은 전부 다 논입니다. 예. 저도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예, 논입니다. 예, 백산 안희재 선생께서. 예, 나중에 백산 안희재 선생은 저쪽에 상경농전부 이쪽에다가 발해농장을 개척을 하죠. 발해농장. 발해농장을 개척하는데 전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북만주의 논농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논을 보면은 그 지나가다 보면 논이 우리 김제 만경평야가 넓다고 그러지만은 그것도 넓긴 하지만 만주 논농사 지역하고 비교하면은 김제 만경평야는 일종의 조족 지열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랬는데 마음이 안 좋죠. 예. 얼마나 고생을 했겠느냐 이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사실 이제 이 그 공간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공간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그 지역에서 삶을 영위했던 분들의 얼과 넋이 깃들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벼농사 하나만 놓고 보면 뭐 조선 중기부터 이렇게 우리 선조들이 가서 벼농사를 일군 것이지만 그 이전부터 우리 역사의 활동 무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 선조들의 그런 얼과 넋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근현대사가 되면서도 대일 항쟁기 시절에 자연스럽게 우리 선조들이 또 대일 그 독립군들이 거기 가가지고 또 벼농사를 일구면서 독립자금을 마련하고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호른페이 초원 같은 경우에도 그 요즘은 거기가 농사가 상당히 성해요. 아, 그래요? 네, 목축만 하는 것이 아니고 특히 그 옥수수, 감자 이런 그다음에 유채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재배를 하는데 그 호른페이 초원 안내서를 보니까 예. 그 뭐 저기 그 현지 말로는 후른베일 초원이라고 그러는데 한문으로 호른페이라고 써요. 거기 보니까 거기에 조선족이 8,000명 산다고 살고 있다고 나와요. 아, 깜짝 놀랐어요. 야, 이 북쪽까지 조선족들이 살고 있느냐, 우리 동포가 살고 있느냐.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중국 어떤 사진 작가가 그 호른페이 초원에서 연세 많은 분들 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그 호른베이 초원 역사서 비슷하게 만드는 책이 있는데 사진첩이 있는데 설명도 있고요. 거기를 보니까 거기 노인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은 여기에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농업을. 그 농업을 개척하는 것이 조선족들입니다. 또 이래 써놨어요. 아, 흔히 적봉시에 예. 홍산문화의 중심지라고 하는 적봉시에 이제 오한기라는 곳이 수수농업의 시작이다. 샤움이라고 하는 뭐 그런 어떤 주장들이 요즘은 학계에서 많이 퍼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논문이 하나 예. 대대적인 그 연구를 꾸려가지고 그 실행했던 연구 결과를 쓴 논문이 한 편 나왔죠. 예, 예. 거기 했던 그 오한기인데 그 오한기 그쪽이 그 요나라를 세운 거란족들이 중심지입니다. 옆에 오한기, 그다음 파림자기, 파리무기, 이 답사기는 안 써져 있지만은 거기도 다 다녀왔는데요. 예. 거기도 굉장히 비옥한 지역입니다. 예. 초원으로는. 특히 이제 그 시기에는 지금하고 달라서 거기가 굉장히 추운 지역이잖아요. 겨울 되면은. 지금보다는 평균 온도가 한 5도 정도 높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주 살기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조금 이제 그 답사 여정을 따라가면서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 싶은데 예. 지금 이제 첫 이제 답사 일정이 장춘에서 이제 송원을 거쳐서 지금 그 호른페이 총원을 가는 그 길에서 지금 거치신 곳이 송원에서 이제 백성시로 예.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이제 고대 역사 유적지인 부여 역사 유적지를 만난 그런 기록을 쭉 적고 계시잖아요. 거기 이제 그 가는 그 길에 한서유지라고 있는데 거기도 가봤죠. 그런데 예.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제 그 팻말만 그렇게 멋지게 만들어 놓고 써놨는데 예. 그 발굴 보고서에 하면은 그것이 서기 전 20세기까지 올라가는 건데 예. 거기에서 그 20세기부터 시작하고 한나라 때까지 그러니까 BC 2000년까지 내려오는 그런 그 기록인데 심지어는 거기서 철기도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철기. 근데 우리 역사에서는 그 철기를 전부 뭐라고 그런 거라면은 위만이 가져왔다 그러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그런데 그거는 위만이 오는 시기보다 훨씬 먼저라고요. 예. 훨씬 먼저기 때문에 그런 그 역사 기록들이 틀렸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죠. 그 한서유지가 하나 있고 또 이쪽으로 가면 유지가 몇 개가 더 있는데 우리가 그거는 또 많이 보질 않았어요. 한 군데는 눈강현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걸 찾아가다가 결국 못 찾은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한서유지를 중국학자들은 이제 부여유적이다. 부여유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중국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학자들은 오히려 거기에 관심을 안 갖고 지금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편년이라든지 또는 철기 시대 편년을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서
중국의 영향 속에서 우리는 결국은 청동기 철기를 받아들인 걸로 이렇게 피동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건 잘못됐죠. 그냥 네. 그 만주까지 갈 것도 없고 예. 지금 충청남도에서 발견된 그 청동기들 있잖아요. 그거 편년이 서기전 우리 학자들 한 10세기 정도로 보지요. 서기전 예. 10세기로 보는데 청동기 같은 경우에 그것만 해도 벌써 서기전이 20세기 건데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고조선 지역 후른베이 촌 그쪽이라든지 적봉 그쪽에서 나오는 것들이 그보다 훨씬 이른 시기인데 거기서 벌써 그것들이 나오죠. 거푸집들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지에서 청동기가 대량으로 생산됐던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으로 우리의 청동기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는 그건 아니죠. 예. 예. 뭐 교과서에서도 뭐 길게 잡아야 BC 15세기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만주 지역에서도 서기전 20세기 또는 25세기까지도 청동기의 어떤 유물 유적이 발굴되는 뭐 그런 상황인데 최근에는 뭐 가장 오래된 거는 우리 남한에서 발견된 BC 23세기 예. 그쪽까지 올라가니까 그건 뭐 근데 그 아까 호른베이 촌 있잖아요. 예. 거기 가면은 어떤 지역에는 만주리라는 곳이 있어요. 예. 만주리. 소련하고 저 중국하고 국경이죠. 예. 소련, 중국 그 조금 더 내려오면 또 몽고하고 국경이에요. 예. 그 일제 강점기에 대일항쟁기에 우리 민족 그 지사들이 이제 그 러시아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갈 때 유럽 쪽을 통해서 가지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서 그 만주리까지 왔다가 거기에서 싹 그 러시아로 넘어가는 그곳입니다. 예. 가슴 아픈 곳이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얼구나 강이라는 게 있어요. 얼구나 강. 그게 이제 소위 후른베이 촌 어쩌면 끝인데 그 얼구나 강이 러시아하고 그 중국하고 국경입니다. 그런데 그 얼구나 강이 몽골 비사에 나온 에르군네 강입니다. 에르군네 강. 그러니까 그 근처에서 몽고족이 발행한 데죠. 예. 징기스칸의 선조가 그 근처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쪽이. 그 가서 딱 쳐다보고 있으면은 뭐 엄청난 초원에 사형천으로 강이 흐르고 그리고 그 건너를 러시아하고 러시아 쪽도 초원이 한참 있다가 아슬아슬하게 보이는 끝에 야트막한 산이 있고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초원은 보면은 오른쪽은 또 숲이 좀 있고 그래서 오른쪽 지역은 동쪽 지역은 야 이게 유목하기가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다 하는 것은 유목을 안 해본 우리도 쉽게 그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의 좋은 땅입니다. 그쪽이. 예. 좋은 땅인데 이제 일제강점기에 그 땅을 일본 사람이 먹으려고 일본 그 영관급 장교들이 그냥 주동을 해갖고 러시아를 공격을 하잖아요. 예. 그래갖고 러시아하고 대판 붙었죠. 대판 붙었는데 그게 소위 저기 노몬한 전투라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밑에. 예. 거기에서 이제 그 일본군 이계 사단이 대패를 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군들이 일제가 그쪽을 더 이상 넘보지를 못해버렸어요. 거기서 뭐 연대장 몇 명이 전사하고 할복하고 대대장도 수십 명이 할복하고 전사하고 그 2만 몇 명의 군인 중에서 거의 15,000명이 사상을 본 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투로 인해서 관동군, 무적 관동군 이러다가 그 전투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관동군은 헛개비다.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나고 그로부터 다시는 그쪽 지역을 일제가 쳐다보지를 못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그 침략을 시작한 것이 이제 동남아. 그러고 이제 영국, 미국하고 싸움 붙어가지고 결국 패망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도 역사적으로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으면서 우리한테는 통하는 딱이죠. 뭔가 독립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어가지고 러시아로 가기 위해서 가슴 졸이면서 건너가고 어떤 사람은 도저히 일제 눈을 피하지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오고 어떤 분들은 이제 대흥알령 산맥 초입에 있는 이제 오란호트까지 가셔가지고 거기서 이제 박물관을 탐방하셨는데 거기에 이제 동호회 역사에 대한 북방민족인 동호회 역사에 대한 기록들이 좀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좀 잘못된 전시들을 발견하시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드셨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도 있었지만 웃기네 하는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예. 그 울란호토라는 도시가 길림성 딱 끝나고 후른베이 촌 대흥하는 섬에 딱 들어가는 초입에 있는 도시인데 예.
조그마한 시인데 굉장히 아담하고 깨끗해요. 예. 그리고 그냥 아주 쾌적하고 또 강도 하나 흐르고 그 강이 밑으로 흘러갖고 이제 백성시 이쪽으로 다 적시고 이런 강인데 거기에 딱 가니까 2층일 거예요 아마. 그 동호영웅관 예. 이래가지고 동호족은 뭡니까 이게 북방 민족들을 동호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그 동호라고 그러면은 북방 민족들 다 포괄을 해요. 그냥 몽고족, 거란족, 여진족 전부 다 동호라고 그래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그게 맞는가 틀린가는 둘째로 치고 거기에 이제 동호족 영웅들을 초상화를 기려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쫙 전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전시를 딱 하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역사에 나오는 소위 이제 흉노, 몽고, 거란, 여진, 만주족 전부 다 있어요. 영웅들이. 영웅들이 있는데 그 초상화를 아주 기괴하게 그려놨어요. 아, 그래요? 무슨 어떤 초상화는 꼭 우리 통속적인 말로 표현하면 산도둑놈 같은 걸 그려놓은 것도 있고 아주 흉악하게 그려놓은 사람도 있고 아무튼 그러는데 거기 보면은 다 있어요. 뭐 거란족의 야유라복이 뭐 연나라를 세운 그 모용황 그다음에 이제 그 선비족 영웅 단석계부터 시작해갖고 아골타 뭐 누르하치 전부 다 있어요. 징기스칸. 그런데 우리만 딱 빠져 있어요. 우리 조선족 쪽만. 네, 우리만 딱 빠져 있어요. 그럼 거기에 영웅을 그리려면 고구려 광개토태왕도 있어야 되고 추모왕도 있어야 되고 또 발해 그 고왕 대조영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싹 다 없어요. 그런데 딱 끝에 가면은 뭔 거라면은 징계상이 딱 있어요. 징계. 연나라 장수. 네, 연나라 장수 징계. 그건 동호족도 아닐 뿐만 아니라 왕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장군이죠. 네, 장군이. 이게 징계가 고조선을 침략을 해서 이제 그 뭐 중국 사서에 하면 어쩌고 저쩌고 이래 나오는데 고조선이 그 서쪽 강역 천리를 잃었다. 예. 뭐 이렇게 돼가지고 있잖아요. 그 징계가 그래로 거기다가 4개 군을 설치를 했다. 어떻게 이래 돼가 있는데 글쎄 그걸 딱 보고 이 왕이 아닌데 왕을 왜 이래놨까 이런. 근데 중국은 방금 이야기한 그 민족들에게 끊임없이 시달렸지 자기들이 이겨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근데 유일하게 전투를 해서 그 고조선을 패퇴시킨 장군이 징계이기 때문에 아마 자랑스러워서 왕으로 추존한 게 아닌가라고 내가 글을 썼는데 아마 지금 가면은 그 징계의 그 초상화를 치웠을 것 같아요.